자, 정부는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처음부터까지 쭉.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럼 밑줄 쳐.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밑줄. 목표잖아?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밑줄 쳐. 뭐를 고려하여?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지요.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이때 양가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4가지 측면이 들어있는 그 문장은 중심 문장.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강제성은, 그 다음에 뭐 나오겠냐? 직접성은, 그 다음에 자동성은, 가시성은 이렇게 뒷받침 문장들이 나오겠죠? 예. 그럼 가시성이 낮다. 그 문단 맨 마지막 부분을 다 읽은 다음에 28번. 이 문단의 첫 부분이 뭔지는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올까?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양과로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에 대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저 거기까지만 하시고 예측이 맞았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쵸? 이제 문제를 보러 갑니다. 2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까 일치 문제 푸는 순서 했죠? 동그라미 1번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양 바로 왜? 경우니까 그쵸? 그런데 1문단에는 안 나왔으니까 가로만 하고 뒷부분은 안 읽는다. 안 읽는다. 동그라미 2번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양가로. 동그라미 3번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양가로.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양가로. 5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양가로. 자, 그럼 3, 4, 5번은 자 3번 4번, 5번은 이렇게 묶어둔다. 왜? 오버슈팅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풀으려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8번 가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정답률이 거의 99%였어요. 다 맞았어. 어디요? 28번. 왜냐면 지금 1문단 읽고 와가지고 이거 풀면 답이 5번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고. 답 5번. 이거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쉬워서. 29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국 경제 상황 밑줄. 경제학자 갑의 견해 추론 밑줄 해놓고 자, 이런 줄글로 되어 있는 보기 문제는 대부분 적용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다 읽고 난 후에 푼다. 그럼 중간중간에 어떤 거 미리 풀어놓는 거야? 그냥 일치하는 문제들 있죠? 내용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그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29번 같은 적용하기 문제를 푼다. 그 다음 30번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BC는 그럼 그래프의 세로축 봐봐. ABC 나왔네? 가의 기역에서 디귿에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럼 가로 가봐 지문에. 가의 기역, 니은, 디귿. 자, 디귿이 환율이죠? 환율 오른쪽에다가 30이라고 쓰세요. 디귿. 환율은 할 때 환율 상승한다. 상승 썼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30이라고 써놓는다고. 왜? 기역, 니은, 디귿까지 다 읽고 하나씩 대응된다며 기역, 니은, 디귿이. 그럼 바로 풀든가. 정 안 되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지? 가의 끝에다가 30. 여기까지 읽고 30번이 안 풀리면 끝까지 읽고 30번을 풀 계획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1번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선택 사례. 자, 그러면 본문을 봤더니 맨 끝에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 있네. 예. 그러면 마지막 끝부분에다가 정책을 수행한다. 밑에다가 31 이렇게 31. 뭐 어차피 다 읽은 거 아닌가요? 다 읽었다 할지라도 그냥 1대1 대응으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푸는 문제와 29번처럼 적용해서 푸는 문제는 뭐를 먼저 해야 돼? 31번 먼저 한 다음에 29번 푸는 거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32번은 맨 나중에 푸는 거야. 32라고 하는 문제 기호 위에다가
맨 후라고 써놓으세요. 맨 나중에 푼다. 왜?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그 예시로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겠대.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만약에 내가 문제 냈으면 나는 표제 부재 문제 냈다. 애들 수두로 빡빡 틀렸을 거야. 오버슈팅의 원인과 대책. 이거를 제목으로 하려고 했을 거야. 수많은 애들이. 그런데 일문단과 끝문단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행.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오버슈팅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이런 비문학 문제 풀 때 그럼 100이면 100 다 그 지문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항상 주제가 나와요. 무조건? 대응되죠. 당연히 대응되죠.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내는 그 요양 자체가 중간이나 막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이렇게 끼워서 주제를 주진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1문단에서 논의 대상을 제시하고 끝문단에서 그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주제는 끝문단에서 제시하게 돼 있어. 예. 이거는 장문의 원칙이야. 예. 네, 장문의 원칙에 따라서 쓰게 돼 있어요. 예.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자,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앞에 수식하는 말로 정의를 한 거야. 이해했어요, 이거? 그럼 환율이 어떤 거냐? 환율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자, 외국 통화에 대한 money,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이게 환율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달러에 대해서 우리 보통 1,100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예. 교환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지식이야. 여기서 필요로 하는. 이게 환율이다. 근데 또 하나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아니 이거는 내용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해. 환율이 오르면 얘들아, 물가는 뭐 말씀하십니까?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오를까 내릴까? 오르지 않아. 네.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오릅니다. 왜? 그만큼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내려갔어요. 환율이 오르면, 자, 1,100원에서 1,200원으로 갔어. 그럼 옛날에는 1달러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1,100원 주면은 1달러하고 교환할 수 있었는데 미국 애들이 100원 더 내놔 이런 얘기죠. 그치?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낮은 거예요. 하락을 하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환율과 물가는 함께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 환율이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구나. 근데 그래, 보통 1달러에 1,100원이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읽어 내려가기 아주 좋다. 이런 내용이야.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실험된다. 얼마로? 1,100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1,100원 정도로. 됐죠? 예. 자,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1,100원 정도지만 단기적으로 괴리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1,100원, 1,200원, 1,300원으로 급등하거나 또는 900원, 800원 이런 데로 급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쵸? 예? 네. 만약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이때 양바로 이러한 오버슈팅은 논의 대상이야. 이제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에 보세요. 동그라미 1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 물가 경직성에 의해서 초래된다 이런 얘기야. 물가 경직성 밑줄 치고 또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요거 밑줄 쳐.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다. 이렇게.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갑자기 우리나라 원화가 완전히 가치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원화로 달러로 막 바꿔치기 하는 그런 현상이 막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런 현상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더욱더 하락하게 되겠죠. 네. 그런 거 오버슈팅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양가로 해보세요. 물가 경직성은 앞에 동그라미 1번 다뤄.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로 의미한다. 니들이 이걸 뒤에까지 읽었잖아. 끝까지. 물가 경직성 앞에 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얘기로 끝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글은 완결성이 어긋나네. 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한 오버슈팅 얘기 안 했잖아. 원인이 이게 두 개다라고 해놓고 이런 것을 완결성에 어긋나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권이 실수를 했나요? 그건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요? 29번 보세요. 29번 문제. A국의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동그라미 2 하고 밑줄 쳐놔.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이 지문의 완결성을 문제로 채워주신 거야. 예술적이지 않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거의 예술적 수준의 문제 출제예요 이거. 그런데 욕을 태백이로 먹었다고 이거. 뭐 한국은행 뭐 환율 담당 직원한테 갖다 줬더니 6개 중에 뭐 4개 맞았다는 둥 그리고 뭐 20분이 걸렸다는 둥. 아니 말이 되냐고. 나한테 가져와야지. 당연히 긴데 20분 걸리지. 아니 저 사람이 국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은 은행원인데 그 긴 글 어떻게 읽고 빠르게. 한국인이잖아. 여하튼 나도 한국인인데 15분 넘게 걸리잖아. 진짜. 아니야 15분만 다 했어. 야 잘했어. 선생님 해주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선생님이 국어를 잘한다. 무슨 개소리야 저거. 선생님 덕분에 제 국어 연습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 너?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안 늦지 않냐? 숙제도 하나도 안 해오고 이러면서 오늘 처음인데. 아니 이게 두 번째 그게 시간이니까 처음이잖아요. 숙제 안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100%잖아. 안 하는 확률이 100%야 우리. 어쩔 수 없어. 일단 한수 접어. 제가 안 보고 풀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 앞에 봐. 고마해. 자, 두 가지 원인을 제시했으면 예술.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푼다. 네. 자 그러면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앞부분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장기와 양가로, 단기의 양가로. 그럼 이 문단에서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본다? 장기를 중점적으로 본다. 물론 단기부터 시작해서 장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장기이다. 엔터 치고 밑으로 내려갔어. 그럼 거기에는 뭐에 대해서 본다? 단기에는 양가로 하세요. 이게 지문이 항상 이런 식이구나. 장기와 단기에 대해 알아보자. 그럼 여기에서는 장기에서는 장기를 중심적으로 보면 되고 엔터 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지만 단기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문단에. 됐죠? 항상 이런 방식으로 문단이 구성된다. 보시고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양가로 물가나 환율 두 개 이제 합쳐서 보고 있죠?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냥 이해하시면 됐고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경직적이지만 그럼 물가는 양가로 경직적이지만 밑줄. 이게 뭔 소리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장기 계약은 이 학원을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야. 근데 중간에 물가가 올랐어. 그래서 중간에 건물주가 아직 계약 기간은 끝나지 않았으나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므로 이거 받고 싶다. 한 2,000만 원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에 의해서 경직적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일단 공공요금 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택시 있죠. 택시에 지금 타면 기본 요금이 3,800원이야. 근데 이렇게 된 지 불과 한 4달 정도뿐이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3,000원이었다고. 이 3,000원이 10년을 갔어. 그래서 택시에 보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택시 기본 요금 인상하라. 뭘 나쁘기는. 근데 공공요금이니까 규제를 받는 거야. 자 그래서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대. 그럼 장기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그쵸?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자, 환율은 양가로.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는. 얘들아, 환율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조정이 될까? 하루. 10초? 그렇죠. 환율 10초. 10초는 너무한다, 야. 네이버에 보면요. 맨 오른쪽 중간에 오늘의 환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 가면은 오늘의 환율 파실 때, 사실 때 다르게 나와요. 그 중간 차액을 먹는 게 은행인 거야. 그래서 맨날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환전해 가라고 그런 얘기 하죠. 네. 자,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그럼 물가가 경직돼 있으면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환율은 조정이 돼버렸는데 이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양가로 하세요. 장기에서의 환율은. 왜? 요 문단 우리 뭐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어?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 양가로 하시고,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구매력 평가설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나며, 앞에 보세요. 이거네. 이거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의 물가 수준으로 나눈, 이거랑 비슷한 거네. 환율이랑. 자국 물가 수준 분의 외국 물가 수준 어느 정도냐,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그럼 1,100원 정도가 균형 환율이에요.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양 바로 하세요.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왜 가로했지? 17번. 조건. 아까 경우. 일치 문제에서 본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아, 조건이 네네. 왔을 때 바로 가로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의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그럼 장기의 환율은 양가로 상승한다. 밑줄.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양가로 하세요. 실질 통화량은 양가로 변하지 않는다. 밑줄.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뭐는 오르고 뭐는 변하지 않고. 자, 27번에 1번으로 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이죠. 그럼 장기에는, 그럼 장기를 여기서 봤단 말이지.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O야 X야? O. 그럼 그 뒤에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O야 X야? X. 장기에서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랬단 말이지. X예요. 자,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자, 얘들아, 왜 자꾸 뭐를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거야? 국내 통화량. 국내 통화량. 그렇지. 항상 경제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기준은요, 이건 배경 지식이야. 통화량이 증가하느냐, 통화량이 줄어드느냐, 이게 핵심이야. 그럼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 선생님 봐봐. 이건 배경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두시면 편해. 여기가 1억의 사회였어. 1억의 사회에서 얘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1억을 탁 얹어버린 거야, 이 사회에. 그럼 실질적인 통화량은 2배로 늘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돈이 흔해지잖아. 돈이 흔해지면 얘의 가격이 자꾸만 오르겠죠. 오르지요. 2,000원이 되는 순간에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1억의 사회에서 이게 1,000원이었는데 1억이 더 들어왔어. 그럼 여기는 2억의 사회가 되죠. 그럼 2억의 사회에서 얘가 자꾸만 올라서 2,000원이 돼버리면 실질적인 통화량은 똑같은 거잖아.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통화량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아, 비율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물가가 안 움직이니까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그럼 실질 통화량은 양가로 증가하고 밑줄.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이거 관계인데 니은에 이미 시장 금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안 했어. 왜냐면 니은에 시장 금리 하락은 되어 있죠, 그렇지? 그럼 니은 양가로 하락은 밑줄. 시장 금리가 하락한대. 자, 요거 앞에 보세요.
밖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어. 기업에서. 그러면 금리가 왜 하락합니까? 돈이 흔해지니까 은행 입장에서 나를 봐. 내가 은행이야. 근데 니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니들이 통용되는 돈이 많아. 그게 이제 1억의 사회에서 2억이 되는 사회가 됐단 말이야. 그럼 본인이 가진 돈들이 2배가량 다 늘어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한테 제발 나한테 예금해 주세요. 내가 금리, 이자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네가 나한테 예금하지 않아도 딴 놈이 나한테 예금할 수 있어. 라고 튕길까? 전자야, 후자야? 튕겨요. 튕기지. 돈이 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1억의 사회였는데 5천만 원을 내가 빼서 딴 데 투자했어. 그럼 이 사회는 이제 5천만 원으로 줄지요. 그럼 은행인 내 입장에서는 돈이 쪼달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해주세요. 예금 좀 해주세요. 그럼 금리 높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 금리는 하락하는 거란 말이야. 하락해요. 됐죠?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해봤자 예금에 대한 이자 별로 안 준다.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왜? 이제 우리 원화에 대한 매력이 없으니까. 거기 대한민국 가봤자 이자 별로 안 줘. 대한민국 통화 사지 마 이런단 말이야.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은 양가로 상승 밑줄.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뭐에 대해 언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단기에. 그래서 거기 표시해놨단 말이야. 30번 풀으라고. 자, 그럼 기억을 볼까? 실질 통화량 증가라고 그랬지? T 시점에서 증가하여. 그럼 T 시점 다 있어. 그 다음에 화살표로 X축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은 그게 장기가 되고 T 시점은 단기가 되겠죠? 예. 그럼 옳은 거 찾아봐. 옳은 거는 B와 C야. 그쵸? 아니 T 시점에서 증가한 것은 B와 C란 말이야. 예. 그런데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장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위에 있는 문단을 봐봐. 장기에서는 어떻게 되니? 돌아와요. 실질 통화량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에 있죠? 마지막 문장에 있죠? 자,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어느 거야? C가 되겠지? 따라서 C 위에다가 기억이라고 써놓으세요. C 위에다가 기억. 나와. 자, 그 다음에 니은 시장금리 하락이래. 그럼 하락하는 거 A뿐이 없네? 그 A 위에다가 니은. 자, 디귿은 환율은 상승한다. 그럼 B가 상승했는데 장기에서의 환율 보세요. 장기에서의 환율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장기에서의 환율은 여기 있을 거 아니냐? 장기에서의 환율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장기에서의 환율은 어떻게 된대? 상승한다. 그치? 장기 환율은 상승한다. 상승하는 거. Y 값이 원래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올라가 있죠? 따라서 B 위에다가 잘 냈다 근데. C. 문제 잘 냈죠? 예. 그래, 이거 되게 예술적인 문제인데 너가 무슨 맞다 생각해. 쓸데없이 욕을 먹은 거야 이거. 너가 이거 맞다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재밌어.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이제 가를 문제 다 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 갈게요. 단기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니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요. 예방하는 차원의 것이냐 대처하는 차원의 것이냐 어떤 일이 발생한 사후에 요거 두 개도 구분하셔야 돼. 근데 이건 이제 둘 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뭐가 떠올라? 일문단 떠오르지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이제 동원하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또는 예방하려고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양가로 하세요.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양가로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밑줄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럼 불필요한 가격 규제 축소 밑줄.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 이건 이제 뒤에 사후에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그럼 밑줄 치세요. 세금을 조절,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밑줄.
내수가 뭐냐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말해요.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하거나 밑줄,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 밑줄, 외화 차입시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 지급보증을 제공 밑줄, 이런 정책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양 괄호하세요. 직접성이 높은 특성 양 괄호.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자, 환율의 추세는 양 괄호 용인하되 밑줄.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수단 어떤 거? 위에서 5번째 줄에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 이런 예를 들어주었고, 위에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줬어. 를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단기 급등락이 뭐라고? 오버슈팅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이랬단 말이지. 자, 그럼 31번. 1번에 환율 변동보험을 중소기업에 제공 밑줄. 2번에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절 밑줄. 4번에 지급보증 밑줄. 5번에 정보 제공 밑줄. 다 나왔는데 3번에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환율을 뭐 정부가 맘대로 막 바꿔요? 그거 안 나왔어.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받아들이되,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3번 X. 자, 29번 합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보기에.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 우리나라로 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비국의, 자, 비국 일본으로 칠게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하고 있던, 자, 우리나라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비국,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화가 매력을 잃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비국에서는, 일본에서,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다 읽었다고 치고, 다 읽었다고 칠게요. 동그라미 1번.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거 맞죠? 우리나라 환율 오버슈팅 발생했어요.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그럼 일본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막 갔잖아. 근데 금리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일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멈춘단 말이야. 더 이상 야, 일본 와봤자 똑같아. 금리 별로 없어. 여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득이 없어.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안 가요. 그러니까 A국의, 자, 주어가 없다면 맨 앞에 있는 주어와 공통적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거야. A국의 오버슈팅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뭐 줄어드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더 이상 커지진 않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의 X. 자, 그런데 아까 이런 거 있어. 선생님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봐. 이런 문제 풀 때요. 1번에 이거 적절하지 않은, 아니 이게 적절하니까 이게 답이 아니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적절하지, 이렇게 이거에 상관없이 이 내용이 보기나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그냥 O로 하세요. 맞는 말이다. 이렇게. 그게 훨씬 쉽잖아.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틀린 말을 했어. 그럼 얘가 뭐가 됐든 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적절한 것을 했다면 x, 5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됐든 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중의 장치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거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한 단계를 더 넘어가지고 해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거야. 매우 1차적으로 바로바로 판단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 자, 그 다음에 32번 문맥상 의미인데요. 이거 이제 어휘 문제를 다룰 때 선생님이 할 거예요. 장문에서 왜 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는가 이런 문제 있잖아. 그쵸? 그거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지. 비문학 지문에서. 그런데 이런 문맥상 어휘, 사전적 어휘 이런 것들을 사전을 외우고 다니라고 내겠냐? 아닙니다. 파악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문법으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자, 노출되다는 피동이죠. 드러내는 것은 드러나게
하다이지요. 그럼 사동이네. 그래서 B는 바꿔 쓸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답은 2번. 그래서 한 번만 읽었는데 문제는 다 풀려 있죠. 야. 앞으로도 이렇게 푸셔야 돼. 너희들도.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